네, 2부입니다. 방금 김 사부님이 넷플릭스를 본다고. 넷플릭스 되게 괜찮아요. 그 한 달에 얼마네요? 첫 달은 무료고요. 네. 14,000 얼마 한 달에 내는 것 같은데 그거 가족 중에 한 명이 가입하면은 4명인가까지 추가로 쓸 수 있어가지고. 그럼 그거 테레비로도 볼 수 있어? 아니면 핸드폰으로만? 테레비에도 저희 집은 있던데요. 아, 그래요? 네, 핸드폰으로도 있고 영화도 기본 뭐 저희 집이 TV LG U+ 쓰는데 거기 있는 영화들보다는 훨씬 좋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많아가지고 재밌던데요. 네.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만든 거 말고 그냥 일반 컨텐츠도 있어요. 네. 그걸 다 그냥 공짜로 봐요? 네, 공짜던데요. 너무 신기해. 그렇군요. 엊그저께 그래서 원빈의 아저씨 다시 봤는데. 그건 뭐 CGV 틀면 계속 나와요. 케이블에서. 지금 우리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사람이 관계를 건강하게 갖지 못하면 세 가지 스타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감정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주지화 경향. 두 번째가 이제 감정만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남의 감정을 착취하는 사람들. 자, 세 번째 이제 할 차례죠. 몸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을 많이 느끼지만 이거를 이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있지만 이거를 표현하면 더 큰 화를 당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폭력과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공포 분위기에서 성장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이들은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 깊이 묻어둡니다. 그래서 억압된 감정은 무의식으로 가게 되고, 무의식에 쌓인 감정은 표출되려는 충동성을 갖는 거죠. 이런 충동성으로 인해서 감정은 신체 조직을 공격하게 되고 두통, 마비, 소화장애 등 여러 증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이 기침을 하고 있는데 가슴을 감정 쳤어요. 표출을 못하나 봐. 가슴 치면서. 그렇죠. 네. 응어리진 한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고대에서 이제 화병이라고 그렇죠. 이야기했죠. 손 작가님 화병 네.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아, 진짜 진짜? 있어요. 네. 진짜? 여기 블루투스 맨날 켜져 있잖아. 아, 그거 말고 그 두통으로 오더라고요. 신경 쓰면 없었는데 어느 날 생겼어요.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나는데 화를 한 마디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그 뭐 상급자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쌓이죠. 그게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그걸 뭐 가족한테 풀겠어요, 어디서 풀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고민했던 건데, 내가 뭔가 재밌게 놀면서 취미 생활 한다거나 풀 수 있는 방편에 대해서는 개발이 좀 많이 안 됐었던 편이어가지고 그게 그대로 이제 쌓이다가 이제 두통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아주 건강한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소위 속된 말로 지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하지. 누구한테 지랄을 해요? 누구한테든. 네? 그걸 정해놓으면 지랄이 아니야. 저게 왜 지랄이야? 진짜 완전 지랄이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는 건 아니라 왜 갑자기 지랄이야? 뭐 이런 거거든요. 그 굉장히 나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근데 저도 진짜 지랄은 인정해요. 아, 그래요? 지랄 임계 질량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지랄이 가득 찼을 때 그 지랄 연병을 하잖아요. 정신적으로 되게 리프레시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 컴퓨터에 이렇게 뭐가 또 레지스트리나 뭐 쌓였을 때 이렇게 청소하는 프로그램 딱 한 번 돌리면 깨끗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은 해본 적도 없지만 내가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나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예전에 엄마랑 오히려. 이렇게 TV를 보는데 저 어릴 때요, 초등학교 때. 근데 TV에서 어떤 아줌마가 온 집안의 그릇을 다 깨면서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남편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는 아이고 잘한다. 그래? 속 시원하다. 막 나도 저렇게 한번 부셔봤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데 저걸 누가 치워? 근데 저는 항상 예전부터 고민했던 게 있는데 어떤 감정 있잖아요. 뭐 화가 났어. 아니면 뭐 우울해. 그런 거에 대한 감정이 아까 손잡고 얘기한 것처럼 내 위에 있는 사람한테 화가 났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개빡쳤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수단으로 뭐 어떻게 해소를 한다 그래서 그게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해소라기보다는 경감되겠죠. 환기시키는 건가? 경감이 되겠죠. 그래서 요새 그거 파괴방 뭐 그런 때려 것도 부수는 rum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뭐 안 쓰는 나도 테레비나 뭐 안 쓰는 뭐 가구 같은 거 놓고서 막 그 사람 사진 붙여놓고 때리는 거. 막 야구바트 들고 가서 막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비 부수는 데는 뭐 3만 원, 뭐 가구까지 한다 그럼 뭐 5만 원. 그래서 막
파괴하는 파괴방이 생기고 우리 엄마 있대요. 자유이용권 끊어드려야겠네. 자유형과 부수면 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네. 모녀가 같이 가시는 거 추천하겠습니다. 아, 난 그런 거 싫어요. 아, 그런가요? 네. 어차피 본인이 안 치워도 되거든요. 자유형권 거기서 다 대박이다. 치웁니다. 혹시 저희한테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은 서 과장에게 자유이용권 끊어주시면 네, 잘 사용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몸에서 감정을 감정적으로 또는 언어로 내가 제스처로 표현하지 않으면 신체화해서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손이나 발을 떠는 행위. 손 떨고 발 떨고. 발 떨지 않나? 네? 김사부 발 떨죠. 아니요. 아, 아니군요. 다리 네. 떴는데요. 그다음에 얼굴이나 신체 특정 부위가 떨리는 현상. 여기 블루투스 손잡고. 제가 딱 그거예요. 아, 얼굴 시리고 막 눈이 떨리고 머리 쪽 저도 아프고. 근데 이거 사람 다 다 그렇잖아요. 많이 그래요. 나도 많이 눈 그래요. 밑에 그 나도 파라락 떨리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장염식으로 왔고 난 딱 그 그것도 안 오더라. 비슷한 상황이 딱 됐을 때 늘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이제 윗사람인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계속 혼자 스트레스 받고 풀진 못하고 그때는 이제 장염 식으로 왔고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안 오고 이번에는 이제 두통으로 오더라고요. 서 과장은 장염은 안 온다고? 한 번도. 입맛이 막 돌아? 그러니까 입맛이 없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막 머리 터질 것 같고 머리 쥐나도 밥은 먹고. 네. 매운 꼼장 하나 먹으면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치.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먹는 거라도 조금씩 풀리면 좋은데 나도 그럼. 먹는 것도 뭐 별로 왜냐면 의미가 스트레스도 없어서. 몸이 건강해야 견디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뭐 흔히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말 더듬는 것, 신체화 증상 중에 말 더듬는 것, 그다음에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하다가 자기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나왔더니 어른이신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몇 시간 동안 그 의자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난 상태에서 앉지도 못하는 신체 마비 증상을 본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눈을 감았는데 너무 수치스러운 얘기를 하다가 눈을 질끈 감았는데 눈이 떠지지 않는 마비 증상을 겪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게 다 이제 표출되지 않은 감정들이 쌓여서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몸이 굳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감정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으면 몸도 굳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을 하고 표출을 해야 되는데 이 감정 조절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불안, 고통, 두려움, 분노 등등. 이때 흔히 하는 방법들은 이제 다른 데로 시선 돌리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뭐 이거야 이제 이야기하다가 보면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다행인데 잔뜩 먹거나 네, 한 명이 지금 눈을 돌리고 있네요. 네, 영화를 보거나 뭐 잠을 자거나 일과 업무에 집중하거나 이렇게 우리는 때때로 감정과 상관없는 일에 몰두하면서 감정을 잠시 제쳐둔다는 거죠. 감정은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지기 때문에 이런 회피가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해소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 느끼고 표현되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소되지 않은 감정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쌓여가지고 호시탐탐 밖으로 나올 기회를 엿보거나 제발 자기를 알아달라고 떼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은 괴로운 감정에서 도망가지 않고 어떤 감정인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패널도 어떻게 감정 조절이나 감정 표현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 어때요? 너 잘하는 것 같아. 엄청 잘하지. 저 건강하죠? 건강한지는 모르겠어. 잘해. 아주 전 잘해.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형 저 똥 마려워요. 짜증나. 그건 감정이 아니지. 싫어. 그렇지. 좋아. 근데 너 싫어는 잘 못하지 않아? 싫어요? 어. 싫어도 잘하는데? 그런가? 근데 싫은 게 많이 없어요. 하긴 그렇죠. 김사부가 감정에서 충실한. 저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감정을 잘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저도 뭐 분노는 잘 표현하는데 그건 뭐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런 감정이야 이런 거는 좀 후천적으로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렇죠. 서 과장은 저는 즉흥적으로는 잘 못해요. 즉흥적으로 못하고 좀 묵혀뒀다가 내 안에서 재해석되고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서 그러고 나서 정리된 걸 표출하거나 무서워. 이거를 뭐 회피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회피 기질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묵은지 같은 거 아니에요? 손잡고는 네? 주지화. 로봇, 손 로봇. 그러니까 개인적 성향도 있고 살아온 배경도 제가 감정 표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렇지, 예. 그렇지. 예, 무조건적으로 예, 복종해야 하는 듯한 어떤 뉘앙스였고. 뭐 요새 애 기르는 자식 기르는 부모들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남자가 왜 울어 자식아 뭐 많이 그랬으니까. 그렇죠. 뭐 그걸 넘어서 예, 아무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을 도와주는 10계명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10개명이나 있어요? 10개. 10개 항목.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주고 감정을 표출하고 표현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는 10가지 항목. 이거 누가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 그 책 가짜 감정의 김용태 씨가 정리한 거를 제가 한 항목만 바꿨어요. 왜냐면 이 전에 또 7단계의 뭐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한 항목만 바꿔서 10계명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1번. 오늘 내 기분이 어떤지 물어본다. 자기 스스로. 뭐 서과장아, 임브로야. 너는 오늘 어떤 기분이냐? 되게 싫지. 꼭 자기 이름은 되게 뭐 싫지. 2번 얘기해야 돼. 아니 그럴 필요 없죠. 나는 자기 이름 그렇게 얘기하는 좀 너무 싫어. 그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있잖아 뭐 누구누구는요 막 이러면서 자기를 3인칭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 귀요미들. 누가 있어? 있어. 있어요? 가끔 있다니까. 근데 감정 조절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있는지 막 혼재된 어지러움 속에서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 사람은.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랬을 때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다들 잘하나? 나만 그런가? 진짜 짜증나. 그러니까 짜증나. 이건 짜증을 내는 거고 지금 내가 짜증이 나려고 하는 것 같아. 내 속에 뭐 이런 것들이 있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약간 객관화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모임에서 어떤 불쾌한 일을 겪었어. 근데 이게 불쾌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뭔지 잘 몰라. 근데 뭔가 약간 찝찝하고 찝찝해. 기분이 더러워. 근데 집에 가서 남편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상해. 이거 화가 나는 거 맞아?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연하지. 그거 무례했네. 뭐 이렇게 이야기. 내가 화가 난 거였구나. 아까 그 찝찝한 감정이. 객관화하면서 이제 들여다보는 거. 그렇죠. 근데 그래서 아까 그 감정이 화라는 것 그리고 무례함을 내가 겪었다라는 것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예요. 맞아. 그래서 오늘 자신의 기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안에서 구분을 해서 스스로 대화를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좀 남사스럽기는 한데. 근데 일기 쓰면 되는데. 그치. 그치. 네. 그거는 자기 객관화에서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인데. 글로 표현하는 거.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도구고 또 뭐 감정 조절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자기 속에서 자아를 구분해서 대화를 시도해보라는 거죠. 그렇다고 입 밖으로 내면 또라이지. 임브로야 어떤 기분이야? 화가 났어. 뭐 이럴 수 없잖아. 나 근데 그런 책을 본 것 같아. 내 마음에 막 질투하는 감정이 막 일어날 나 질투가 나. 뭐. 그 질투를 내 안에 있는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이름을 불러주래요. 뭐 질투야.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약간 질투 스머프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3인칭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주면 효과가 화가 있다고. 났죠? 근데 이게 남사스럽지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신 안에 자아가 3가지로 나와서 결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치 변증법처럼. 묻는 나. 임브로야 오늘 아침 기분이 어때? 대답하는 나. 글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뭔가 무거워. 묻는 나. 왜 오늘따라 이렇게 무거운 기분이 드는 걸까? 대답하는 나. 아무래도 오늘 녹음이 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 묻는 나. 녹음이 왜? 대답하는 나. 준비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김사부가 또 늦을 것 같고. 묻는 나. 그거 생각하면 기분이 어떤데? 대답하는 나. 긴장돼. 부담도 되고. 김사부도 때리고 싶어. 깨닫는 나. 그래. 내가 오늘 녹음 때문에 부담되고 긴장되는구나. 제가 이제 농담처럼 섞어서 했는데 자기 안에서 계속 내가 왜 그러지? 이게 어떤 감정이지? 이렇게 대화처럼 하다가 보면 이렇게 결론 내는 깨닫는 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담되는구나. 이 일 때문에 내가 부담이 되는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당황하고 있구나. 어려워하고 있구나. 긴장하고 있구나. 그 깨닫는 나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감정이 객관화되면서 이게 이제 좀 해소가 되기 쉽다는 거죠. 네.
손자크가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어요. 아주 입 밖으로만 안 내뱉으면 되겠네요. 아,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자기 안에 제3자화 해가지고 이걸 묻고 주고받고. 진짜? 대화가. 이런 건 안 해요? 나도 가끔 그런 거 할 때 괜찮아 유경아. 저도 그건 많이 하는데 괜찮아. 할 수 있어. 진짜 난 그런 건 안 해. 나도 그런 거 안 해. 되게 바보 같아. 아까 그것도 안 하지만 이런 것도 안 해, 나는.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어. 이게 약간 주체가 안 될 때 괜찮아 이렇게. 나도 그런 거 되게 많은데. 근데 그걸 자신의 귀로 듣는 거,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귀로 듣는 것도 자기 객관화 과정에서 필요한 것 같아. 도움이 그래? 되는 것 같아. 그것도. 드라마에서 맨날 많이 나오잖아요. 괜찮아. 우리 그거 펜싱 저번에 올림픽 할 때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생각해보니까 나 차에서 혼잣말 많이 하는 것 같아. 혼잣말을 해요. 차에서 뭐 만약에 내가 어떤 되게 어리석은 원래 행동이나 나이 들면 혼잣말 많이 하세요. 근데 나 처음 초보 운전할 때 혼잣말 많이 했는데. 아 진짜? 왼쪽으로 가! 뭐 이런 거? 깜빡이를 켜야지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욕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기 안에 자기랑 대화 쉽지 않아. 나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질책을 받을 만한 스스로 반성이 있는데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줘. 근데 내 안에 은밀한 목소리가 그걸 알아채잖아. 이거 되게 부끄러운 거야. 이건 너가 잘못한 거야. 그랬을 때 나이를 먹어가니까 나한테 그 욕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왜 스스로 이미 지랄을 했으니까. 그래서 다 떠났어. 차에서 막 자기 스스로한테 막 임로 진짜 한심해 막 그러면서 아니 근데 실제로는 더 쌍욕을 좀 해요. 이상해 너무. 너 그거 진짜 병신 같았어. 다신 그러지 마. 막 그러면서 스스로 제가 좀 막 그러고 이거 약간 그거 입으로 뱉는 네, 거. 저는 입으로 뱉어요. 이 지킬의 나이다 아니에요? 그래. 다음부터는 잘하자. 이거 진짜 부끄러운 거야. 너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막 그러면서 혼자 너무 웃기다. 난 그래. 그거 한 번만 브이로그 같은 걸 방송해주면 안 돼? 그러면 진짜 또라이 돼. 큰일 납니다. 근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기분의 정체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는 대화는 안 하는데 저 나름대로 계속 생각은 해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 이게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걸까? 뭐 환경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확대해서 뭐 이런 것을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대화를 근데 저도 다음 주에 제 거 발제해서 얘기하긴 할 건데 네. 근데 저는 스스로를 좀 알아주고 안아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알아주는 건 좋아. 안아주는 건 싫어. 스스로 안아줘야죠. 어떻게 안아줘?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을 느꼈을 때 그 감정에 대해서 괜찮아. 이거 학습이 된 건데 그걸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 프로그램 중에는 자기 스스로 안는 그런 것도 그렇죠, 해요. 그렇죠. 남사스럽게는. 나무를 안으라고 시킨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도닥거리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위로해주라는 프로그램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게 보니까 그게 되게 연약하게 뭐 느껴지나 봐. 그런 모습들이. 주지와 경향.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 나중에 심리치료할 때 대상을 정해서 대상극 하기로 하는데. 그치. 그때 왜 날 버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거 하던 분 이번에 스캔들 났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대화가 자기의 기분에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어떠한 대상의 생각이 넘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긴장돼. 걔 때문이야. 걔 나쁜 놈. 걔 짜증나. 그러니까 그 타인이나 다른 대상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자기 기분에 초점을 맞춰서 객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2번. 불편한 감정을 환영한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흔히 이거를 이제 부정하려고 하죠. 나는 불안하면 안 되지. 내가 사탄이 주는 생각. 그치.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이건 나쁜 생각이야. 그래서 그거 자체 정체를 알기도 전에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기 전에 밀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매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뿐더러 종국에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나는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돼.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잘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거를 환영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와, 짜증난다. 야.
야 화난다. 실제로 책에 그 김용태 씨의 가짜 감정 책에는 짜증, 웰컴 막 이렇게 이 사람 나랑 맞는데. 환영해 막 불편한 감정 환영해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 오 짜증나. 오. 그쵸 이상해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닌 척하지 않고 이 말 되게 멋있어. 그 감정에 좀 머물러 주는 것. 자신 안에 있는 그 불편한 감정들에 조금 머물러 주는 거. 내 감정을 내가 알아주면 그것만으로도 감정은 상당 부분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저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지금 이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걸 알아차리면은 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만큼 그게 어려운데 내가 슬프구나. 내가 기분 나쁘구나, 내가 외롭구나, 이거를 인정해주고 그 감정에 조금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매임으로부터 벗어나서 감정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운전할 때 진짜 많이 느껴요. 어떻게? 저 운전 배울 때 옆에서 운전 그 지도해 주시는 분이 제 운전하는 거 보더니 운전할 때 욕도 많이 하시고 클락션도 많이 울리시라고. 그러니까 성향이 안으로 잠기지 않고 그렇게 표출을 하는데 만약 그런 거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즉각 풀어야지. 안 그러면 운전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 걸린다고. 그리고 운전할 때 보면은 욕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짜증 나잖아요. 네. 저 왜 안 가? 깜빡이 왜 안 켜? 근데 전 그게 그 당시 감정에 되게 충실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잔재가 남진 않잖아요. 근데 저도 빵빵 많이 하긴 하는데 그거 안 올리고 참잖아요. 그럼 나중에 잔재가 남는데 그 즉각 이렇게 빵빵 하고 막 이렇게 진짜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이렇게 다 쏟아내면은 운전하고 나서 되게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종국에는 넘어가고 부드럽게 해결하는 단계에 가게 되는데 그런 감정의 표출들을 거쳐서 가는 것 같아. 네. 근데 그걸 그냥 참기만 하면 나도 좀 더 힘든 것 같아. 그런 참다가 보복 운전한다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운전을 하다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서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 운전 창의적으로 하시네.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요. 네. 야 운전 창의적이시네.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잘 넘어가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예전에 어떤 친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네. 그 친구 그 입대하는 날 같이 따라갔어요. 그 차를 타고. 근데 운전하고 이렇게 앞에서 운전하고 계셨죠. 앞에 차가 확 끼어들어요. 네.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 에이씨,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라. 네. 와. 저는 그 드립을 듣고 이렇게 유쾌하게 풀 수도 있구나. 해탈하셨군요. 그렇죠. 엄청난 종교적인. 네. 뭔가 약간 그건 약간 유머러스 한 네. 거고 종교적인 언어 뒤로 숨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막 미워. 막 미워가지고 막 열내고 있는데 옆에서 용서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더 약간 빡치잖아요. 빡치죠. 그 밀양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같이 빡쳐하고 같이 분노하고 그렇죠. 저는 약간 누가 미워지기 시작해. 되게 이게 좋은 방법이구나라고 깨달은 게 이 사람을 되게 집중적으로 미워해요. 그래서 거의 뭐 지옥불에 넣었다 뺐다를 100번을 해. 그러면은 이게 확 누그러지면서 약간의 부끄러움도 올라오고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도 올라오고. 미워하려면 확 미워해라. 그러니까 그거에 확 집중해가지고 미워해 버리면 이게 소진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났을 때 미워할 어떤 이미 다 내 안에서 다 죽여놨었으니까 찌꺼기가 없어.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타인에 대해서는 특히 나는 너무 쉽게 용서를 말하는 거를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난 용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특히 우리 가족한테 되게 큰 피해를 준 사람이 있었었는데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못 참아서 막 그때도 분노를 막 표출을 하고 용서를 못하는 자기 자신의 그 끝을 확인을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를 하고 나서야 그래 나나 쟤나 뭐 죄인이지 약간 자기 성찰을 하게 돼요. 깊은 그 감정의 고를.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나가야 얻게 되는 감정인데 맞아. 이거를 도에서 도레미파 솔라시 도로 가야 되는데 도에서 한 번에 도로 가려고 하는 건 그치. 문제가 있다고 봐. 그치. 적어도 C 코드면 도, 미, 솔, 도라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것
도에서 바로 도로 간다? 그건 거짓이거나 어떤 자기 기만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굉장히 은혜 받고 가는데요. 아, 그런가요? 하려면 지랄을 해라. 두 번째, 미워하려면 끝까지 미워해라. 네. 자기 한계를 발견할 때 함께 엉켜서 감정이 해소된다. 그 용서를 너무 명령같이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부정적 감정일수록 표현하라. 그래서 감정은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소화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 멋있는 것 같아요. 감정은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소화의 대상이다. 꾹꾹 눌러 참으면 폭발한다. 대신 건강하게 적당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때 이거 중요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안 하는 것보단 실수하는 게 낫다. 이건 제 삶의 모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다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이랬다가 괜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해.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데 안 하느니 실수를 하는 것이 더 자기 자신에게도 관계에 대해서도 좋을 수 있다. 임부로 되게 개 구려요. 감사합니다. 진짜 개꼰대예요. 그래요? 네. 근데 난 이런 말 아무렇지도 않은 게 진짜?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난 되게 멋있거든. 짜증나. 그래서 근데 만약에 비슷한 말을 나한테 좀 어떤 관련이 있는 말을 하면 좀 뭐 그렇겠지. 뭐 오늘 방송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좋은가 만가 긴가 민가 하냐는데 오늘 방송 구리다 그러면 진짜 구리인가 뭐 그런 건 타격이 있겠지. 근데 뭐 너 구려 별로야 그러면 난 아닌데 나.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계속 엄마 얘기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데 네. 이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 내가 짜증이 났을 때 이 짜증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죄 없는 상대방에게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필터링 없이 갑자기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이 대상이 짜증의 대상이 되면 안 되지. 그치. 내가 짜증이 난 거를 내가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왜 나한테 지랄이야? 그러니까. 그치.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거를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거는 그 감정의 날 것을 타인이나 가족이나 누군가한테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 자신이 그걸 언어적으로 그치. 설명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끼리 되게 잘 돼요. 언니 나 오늘 진짜 빡쳐서 그 새끼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왜 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쭈꾸미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풀리는데 왜 쭈꾸미? 언니 나 빡쳐서 건드리지 마. 뭐 약간 이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되게 현실감 있다. 되게 야, 너 왜 내 쭈꾸미 먹어? 뭐 그런 거 그죠? 괜히 이렇게 먹다가 젓가락을 집어 던지면 오늘 왜 이렇게 매운 거야? 이러고 던져봤어요? 가버린다든지. 던져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근데 적당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자기가 표현하는 거를 잘 하는데 문제는 이제 가족이죠. 가족한테는 감정의 날 것을 막 집어 던지고 편한 사람 또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그 감정에 날 것이 많이 가니까 나도 애한테 이렇게 짜증 내거나 화를 낼 때 뭐 예전에 이제 손 작가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진짜 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냐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빠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랑 안 좋은 기분을 그대로 던지는 건 다르니까 그건 저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누구나 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감정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표현하는 것. 네. 4번. 내 감정은 나의 것임을 명심하자. 내 감정을 불러일으킨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할지라도 그 감정은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영적이죠. 짜증, 억울함, 외로움.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어. 뭐 예전에도 우리 어머니도 엄마가 언제 짜증냈어? 이건 짜증 내는 거잖아. 어머니 이건 짜증이 아닌가요? 그러면 너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사실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대상이 있을지라도 그 감정은 자기 것이다. 그건 내가 내 속에서 내가 느끼는 내 것이다. 어렵다. 이건 진짜 어렵더라고. 나도 이걸 인간이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 스스로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감정은 당신이 해결해야 되는 당신의 감정이에요라고 거리를 두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또 엄마 얘기인데 엄마가 이제 가끔 외로움을 느끼시죠. 그럼 내가 그것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 내가 책임져줘야 될 것 같은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건 엄마야 몫이야라고 좀 이렇게 약간은 거리를 둘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희노애락에 다 있을 수 있잖아. 심지어 가족이야. 남편이
슬플 수도 있고 아내가 약간 우울할 수도 있고 짜증이 났을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는데 나도 가끔씩 그걸 내가 못 기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주면 되는데 왜 그래? 그렇다고 지금 뭐 여기서 뭐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하는 나를 보면서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스스로 해소될 때까지 약간 그럴 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조금 기다려주면 성숙한 성인이면 본인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서 내가 기다려주지 못하는 건 좀 서과장 말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네요. 나도. 그럴 땐 무관심이 유관심인 것 같아요. 무관심했다 맞아 죽어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거리를 두는 거죠. 남자는 자꾸 해결해 주려고 비디오 봐, 영화 봐, 자꾸 이래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최악은 부인이 짜증이 나 있는데 눈치도 없이 가서 이렇게 막 간지럽히면서 재밌지 막 싸대기 맞죠. 나 진짜 상상도 안 간다 진짜. 왜 그래 다가 이제 영화 보면 싸대기 맞고서 우울하게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5번 언어에 예민해지자. 부정적인 감정일 때 우리는 타인에게 습관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이 언어에 대해서 특히 타인에게는 더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잘 표현하려면 자기가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에도 민감해져야 되는데 타인한테 하는 말은 특히 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당신 왜 늘 그 모양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남편이 막 짜증을 내고 있어요. 그럼 부인이 가서 당신은 오늘 왜 그래? 라고 하면 되는데 당신 왜 늘 그 모양이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짜증을 내고 있구나라는 것. 내가 오늘 유달리 내가 집에서 이렇게 감정에 배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한 글자에 꽂힌다는 거예요. 늘. 그렇죠. 왜 또 그래? 또? 그러니까 그거예요. 왜 또 그래? 왜 늘 그 모양이야? 그러면 자기가 감정에 배설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한 글자에 꽂혀서 관계가 이제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당신 지금 실수했군. 당신 지금 실수하고 있어. 오늘 무슨 일이 있어? 뭐 그런 식으로 언어에 조금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뭐 만약에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다 그랬을 땐 우리는 쉽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나는 당신이 술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정도만 해도 알아듣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다시는 술 마시지 마. 술 마시면 끝장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분명히 말하는데 명령 다시는 술 마시지 마. 술 마시면 끝장이야. 요런 거에 이게 확 충격이 와가지고서 이제 다투게 된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조금 언어에 대해서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손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말을 할 때에는 간결하게 정보만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간결하게 정보만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어떤 일종의 뉴스 진행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팩트만 전달하겠다. 저도 막 분노를 애들한테 화를 막 낼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가끔씩 되게 잘하는 게 애가 막 난리를 치거나 사고를 치거나 말을 안 들어서 그럴 땐 1차로 경고를 한 다음에 2차로는 애를 안고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 때 너가 말을 안 들어서 아빠가 화가 났어. 되게 차분하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아빠랑 엄마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않아. 되게 차분하게 딱 정보만 전달하는데 애가 막 반성을 하고 이렇게 차분해지고 이런 걸 좀 보거든요. 그렇죠. 말은 차분하게 하는데 얼굴은 잡아 먹을 듯이.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아까 당신이 그렇게 많이 먹는 게 나는 별로 좋지 않아라고 말하면 알아들을 텐데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못 알아듣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술이 들어갔을 때는 못 알아듣는. 앵커처럼 어떻게 당신 그렇게 먹다간 간이 문드러져서 뒤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근데 난 그건 타이밍도 좀 중요한 것 같아. 화가 났어.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똑같이 화를 내려고 하면은 진짜 같이 만약에 맞불을 놓든지.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 사람의 행동이 개선되는 거라면 그 시간대를 조금 지나는 건 난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 것 같아. 술 먹을 때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고. 그치. 다음 날이라든지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때 수치심이 있거든. 내가 사고를 치면 사람은 수치심이 있잖아, 사실은.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되게 차분하게, 나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내가 어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조금 부끄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부드럽게,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더 큰 힘이 나한테 이렇게 느껴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저도 항상 글 쓰고 아내가 맞춤법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지적을 하면은
아내가 얘기할 때 이거는 이런 거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알아듣는데 너는 왜 도대체 며칠이랑 며칠 그거를 구분을 못하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들리더라고요. 사실이랑 관련돼가지고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진정성 있는 언어는 맞춤법을 초월한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 6번째. 감정이 주는 신호를 읽는다. 감정이 주는 신호를 읽는다. 감정은 우리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모양의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뒤로 숨고 싶어하고, 남성은 직책,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여성은 뭐 엄마, 아내, 며느리 같은 역할로 이렇게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은 행동이 느리고 말도 천천히 하고 작은 소리로 말하곤 하죠. 그 다음에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씩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감정적 신호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들은 이제 신체화 증상, 얼굴이 붉어지거나 이제 표정이 굳거나 하죠. 그랬을 때 자기에게서 나오는 신호로 인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짜증이 자주 나는 사람은 사실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울한 사람은 이상이 높은 사람. 그다음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보호 본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주는 신호를 읽어냈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이런 감정이 나한테서 잘 일어나는군. 그런 거를 읽으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7번. 감정 조절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감정 조절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마음 놓고 내 감정을 표현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해도 허용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감정 조절 연습이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손잡고도 얘기했는데 목사님들이 외로운 이유고, 그다음에 이제 서과장도 아까 얘기할 때 내가 무슨 감정을 당했는지 모르고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집에 갔는데 남편이 감정에 대한 조력자로서 내 감정을 읽어내는데 이제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상담실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저도 상담 받았었거든요. 정신과 상담 받았었는데 그때 진짜 유익했어요. 그래요? 거저 1시간 동안 제 얘기만 와 계속 얘기해요. 막 얘기하는데 그분은 딱 끝나갈 때쯤에 한마디. 계산하고 가십시오. 일주일치 약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약까지는 안 먹었는데 정주 씨가 화가 많이 났었군요 하는데 진짜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이렇게 샥 풀어지는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5만 원 결제하고 그 말 한마디 듣고. 네. 네. 근데 이제 들어주는 게 진짜 힘든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누가 힘든 감정을 토로하면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이제 축소하고 싶어 하고 얼른 해결 방법을 알려줘서 힘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죠.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결해라. 빨리 해라. 막 이런. 공감이 난 참 힘들더라고. 답답하니까. 그 힘든 감정을 근데 함께 해주는 거. 그것도 치료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가요? 그거 어디예요? 들었던데. 저희 소개 좀 시켜주세요. 가면 상담사분한테 뭐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네. 그치. 나는 야 그걸로 해결이 야, 되겠냐? 너 돈 벌기 그래서, 쉽다. 이렇게. 듣기만 하지 말고 답을 주라고. 야 너도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상담사분이 다른 상담사한테 상담을 또 받으러 꼰대가 왔다고. 그렇지. 경제가 활성화되겠군요. 그렇지. 그러겠네.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약에 내 감정에 대해서 잘 들어주고 공감해준다면 그 사람에게 매우 고마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8번. 자신이 작은 존재임을 인정한다.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특히 비교, 경쟁, 우월감, 열등감 등은 대부분 자신이 큰 존재임을 인정받으려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금을 받아들이고, 아까 했던 얘기 비슷한 거죠.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이런 거 하기가 참 힘든 약한 사람이구나. 요런 자금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인정받는 거랑 별개로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걸 받아들일 때에 좀 감정 해소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번째,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울타리가 없는 것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려는 감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화가 나면 나만 옳고 다 틀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화가 나면 상대방을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려는 감정에 가깝고 우울한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편집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의심할 것이 없는 완전한 믿음의 세상을 기대한다는 거고 강박적인 사람들은 조금도 해가 없는 무결한 세상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신의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 10번째. 이건 되게 뻔한 얘기인데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어느 감정이 주로 쏟아져 나오는 거는 그가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일 수 있다. 가치관을 바꾸면은 감정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감정에 대한 책 한 4-5권 정도 구해서 읽었는데 요게 제일 쉽고 좀 편해요. 가짜 감정. 김용태 씨가 쓴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3, 4부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요. 끝.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고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참 감정적으로 건강하다. 계속 이 책에서 제가 뭐 주로 다루진 않았는데 감정에 대한 책들에서 강조하는 건 그거죠. 충분히 괜찮은 정도면 된다. 감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당신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작은 존재, 부족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나나 저 사람이나 이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로 갈 때에 관계가 가장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지금보다 아무튼 몇 배는 더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혼란스럽고 막 출렁출렁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일상생활이 뭐 거의 안 될 정도였으니까 그런 이제 격동의 시기를 거쳐가지고 이게 안정되기 시작을 했던 거는 그냥 괜찮다라는 말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강박하고 억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짜증나도 괜찮아. 화내도 괜찮아. 지각해도 괜찮아. 멍청해도 괜찮아. 야, 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그냥 그럼 뭐 내가 결론은 정신승리인가요? 네. 근데 정신승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런 감정적인 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오히려 맨날 우리가 변화를 추구한다 그러고 맨날 하는 말이 억압이잖아요. 이러면 안 돼. 저래도 안 돼.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질문으로 이러면 왜 안 돼? 저러면 왜 안 돼? 물론 선은 있지만은 괜찮다는 선에서는 마구 그런 감정들을 풀어놨을 때 그 안에서 자가치유가 일어나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서 과장님. 뭐 감정과 관련해서는 언제 얘기해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성격 유형 지난주 했었던 것도 그렇고 어쨌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 또 그렇죠.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어떤 감정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도 조금 떨어져서 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슬픈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감정은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 울어요? 울었어? 네. 내가 원래 촉촉해. 내 눈에서 꿀 떨어지는 것을 보여요. 주지화. 손 로봇.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네. 삐리삐리 손 로봇님. 네. 그러게요. 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인데. 그래도 네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까지 근데 뭐 이렇게 자책하는 건 아니고 사실 내가 감정에 그러니까 제 감정을 속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거 표출하거나 이걸 남한테 드러내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유보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화가 되게 많은 사람인데 화 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화가 나는데 나도 알고 있는데 이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고 감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하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어리고 젊었을 때부터 좀 직면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꼭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문제가 엄청 생기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하거든요. 소 잃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조금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 뭐 어쩌겠어요. 그럼. 네, 그럼 앞으로라도 조금씩 이런 것들을 좀 내면화하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나랑 대화는 못 하겠어요. 네네. 자기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뭐 우리 중에서는 제일 감정 표현 못하는 게 뭐 장난쳐는 이제 손 로봇. 근데 나도 조금 그런 편이거든. 근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야 김사부는 자기 감정에 되게 솔직하고 그 면에 대해서는 그 카테고리에서는 얘가 참 건강하다. 한 번도 이렇게 부러웠던 적이 없는 앤데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자신의 감정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읽어가시면서 남은 3주 감정이란 무엇인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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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발제구나.